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과거에 뭐 20년도 전에 남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으로 낳은 아이니까 이거 원래 내 핏줄의 내 아이가 아니니까 친자에서 빼달라 소송을 냈고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.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녀가 둘입니다. 첫째가 딸, 둘째가 아들. 근데 이 남자가 이 아버지가 불임이어서 둘째부터 여쭤볼까요? 네, 간단히 둘째부터 여쭤볼게요. 남자가 아버지의 주장은 둘째는 내가 내 핏줄인 줄 알았더니 이혼하려고 할 때 봤더니 외도에서 아내가 낳은 자녀더라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아버지, 그 네. 남성의 입장이고요. 네. 부인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. 부인은 이미 혼인 신고를 그 아이 출생 신고를 할 당시에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출생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둘째가 아들인데 지금 둘째에 대한 이야기죠. 네, 둘째에 대해서도요. 자, 둘째는 시험관이 아니고 뭐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? 밖에서 나온 아들인데 아버지는 몰랐으니까 내 친자가 아니라는 거고. 네. 아내는 그때도 알았지 않느냐? 네, 알고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. 네. 당신이 직접 출생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. 대법원 판결은 친절합니까 아니랍니까? 그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판결은 두 개거든요. 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딸, 그러니까 지금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. 그건 경우. 잠시 후에 여쭤보고. 예, 네. 이 대법원 판결은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알면서 출생 신고를 하면 친양자 효과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도 친생 추정은 아니지만 친생자가 아니라는 걸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소를 제기했고 네.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그때 내 친자가 아니라는 부인이 밖에서 나온 혼외자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2년 안에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오히려 출생 신고를 자기 자신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건 친자다. 예. 이렇게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큰애가 딸인데 큰애를 여쭤볼게요. 인공수정으로 낳았는데 당연히 내 핏줄이 아니죠. 네. 이 아버지는 불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. 이렇게 네. 법원에 소송을 낸 거죠. 예, 그런데 대법원의 얘기는 뭐냐면 네. 이거를 DNA를 가지고 친자다 아니다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동의를 해줘서 이 아이를 인공수정으로 낳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네. 생긴 아이, 그러니까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. 네. 혼인관계 내에서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이 아이는 아버지의 아이로 본다. 이걸 친생 추정이라고 하거든요. 이 인공수정을 동의해 준 경우에도 친생 추정이 미친다.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고 싶더라도 2년 내에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역시 똑같이. 똑같이 그래서 지금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. 불임 부부였고 뭡니까? 인공수정으로. 시험관 인공수정을 했는데 네. 그럼 이 경우에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출산한 했는데 거죠. 예. 이 경우에도 나는 친자로는 절대 인정하지 못해. 아내가 만약에 몰래 했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내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면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. 몰래 했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네, 소송의 여기는 방법이- 어차피 지금 부인은 인공수정은 동의해서 한 거라는 거고요. 그렇죠. 네. 남편은 사실은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네. 예,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방법의 소송을 제기를 네. 한 건데 아내는 동의가 있었다고 봤고 네. 법원도 동의가 인공수정으로 출산하려면 남편의 사인 서명이 없으면 이게 시술 자체가 안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동의는 있었고 동의가 있어서 했다면 친생자로 본다는 겁니다. 친자식 핏줄로는 친자식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친자식이라는 지지는 겁니다. 그래픽은 이제 남편의 주장이고 이게 내 피가 아니니까 친자가 아니다는 건데 그런데 재판부는 그때 동의했으니까 아내 주장은 왜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느냐 했는데 법원의 판결 볼까요? 네.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부녀 관계라고 볼 수 없어.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 없고 묵인했을 뿐. 이건 남편의 주장이고요. 네. 네. 법원도 있습니까? 네. 설명을 해주시면요. 예, 네. 네, 좀 제가 이 맥락을 정리를 좀 네, 해드릴 네, 필요가 네. 있을 것 같은데요.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어요. 네.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.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는 서로 간에 지금 그 주장이 다르잖아요. 근데 그걸 빼놓고
일단 무정자증이니까 제3자의 정자를 가지고 와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첫째 아이를 93년도에 낳은 거예요. 낳았는데 지금 부인의 주장은 인공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네. 당연히 그때 남편이 동의를 해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. 남편은 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대법원은 남편이 동의 없이는 인공수정이 시술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. 사실상 동의한 거 아니냐. 네, 동의했다고 본 거죠. 네. 그래서 결론은 친자다. 친자로 봐야 된다라는 네. 거죠.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네. 인공수정으로 낳은 그 첫째 딸도 역시 당신의 친자식이다. 자식이다. 그러니까 소위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셨을까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네. 이런 얘기.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꾸는데 거기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다. 네. 이게 논란이 돼서 5월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까지 열었더라고요. 그때 핵심은 뭐예요?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비슷한 얘기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얘기긴 한데요. 네.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인공수정도 많이 하잖아요. 네. 불임 부부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만 유지하면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은 친생 추정이라고 해서 친자로 그냥 추정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유전적으로도 많이 기술도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를 친자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겁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그거를 뒤엎고 이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뒤엎고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반론들이 부딪히게 된 거죠. 네. 그러니까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정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가족제도의 혼란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이제 양립하고 토론이 이루어졌던 거죠. 알겠습니다. 역시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, 아니 아이들 다 컸고 예. 그 이혼하는데 왜 갑자기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소송을 낸 거죠, 아버지는? 뭐 굳이 추정해 본다라면 저 자녀들이 친자식으로 남아 있으면 이제 상속을 다 받게 되는 거죠. 아. 친자식이기 네. 때문에. 아니 그래도 기른정이 있을 텐데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새네요. 글쎄, 네. 뭐 그 부분은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. 본인의 의사였습니다만은 하여튼 인정을 못 받은 거죠. 네. 뭐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대법원 판결은 낳은 자식이나 기른 자식이나 똑같다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아까 민법을 보니까 우리 법은 설령 뭐 내 핏줄이 아니더라도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네. 있으면 거기서 아이가 나왔으면 그거는 당신네들의 가족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. 일단 그죠? 친자로 제 해석이 확인하는 맞습니까?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게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네. 그렇지만은 않은 게 요즘 실제 실무 사례에서도 거의 이제 유전자 감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어떤 양식의 소송이 되든지 간에. 그러나 일단 보호 장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. 가족 관계에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만요. 법이나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. 지금 말씀하신 민법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? 우리 사회에서. 그런데 또 사회가 바뀌어서 내가 내 핏줄이 아니고 내 DNA가 아니면 내가 원치 않으면 그러면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인정해줘야지 이 주장은요. 네, 근데 지금은 그 결정권을 초기에 동의할 때 줬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입양할 때도 요즘에는 친자식처럼 입양하는 제도가 지금 10년째 도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것처럼 그렇게 한번 인정해놓고 나중에 뒤집는 건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. 네. 근데 요즘처럼 바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혼했다 재결합하는 부부도 지금은 굉장히 뭐 많잖아요. 난자를 얼리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네. 나와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꼭 핏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가? 네. 그건 너무 지나치게 오히려 과거 개념이 더 맞다고 생각할 정도인데요. 그러니까 그런 테두리에 너무 지나치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번에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인정했다. 네.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를 들면 유전자가 다르다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지네요. 네. 핏줄이 가족을 구성한다는 생각은.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양지열 변호사,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. 사사건건 내일 이혜훈 의원,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